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높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과 오존지수가 높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갑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은 9도, 포항은 1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28도, 안동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초여름이 보이겠는데요. 햇볕도 강해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두 계절을 넘나드는 기온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국외의 영향을 받아서 오존 지수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장시간 무리한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이른 낮더위가 예상돼 자외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열 발전소에 무리한 물주입으로 촉발된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1인당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50만 포항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자료 소송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번의 지진을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한 차례 경험한 시민에게는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녀노소 포항 시민은 물론 강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의 경주 안강과 강동에서도 줄 소송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모집된 소송인단은 49만여 명, 배상금이 1심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2심 항소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포항 시민의 눈과 귀가 대구 고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1심 배상액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향된다면 포항 시민들은 환영하겠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위자료가 절반, 3분의 1 등 대폭 하향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수용하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고, 피고 모두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부르짖었던 범대보는 위자료 금액이 많다면 많다는 기준부터 대라고 주장합니다. 사법부가 왜 행정부의 사정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하다가 사건이 된 것이 바로 과거 양성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던 범대위도 사법부 불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어떤 트라우마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시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도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자 자칫 부각될 수 있는 책임론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고 이철우 도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일에 이어 내일부터 모바일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7% 할인해 판매합니다. 시는 지난 2일 판매한 100억 원이 당일 오후 조기 완판됨에 따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할인 판매는 14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 IM샵에서 시작되며 충전은 105개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 영업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대선 후보들이 20여일간의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날부터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험지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 지역 연고가 있는 추미애 총괄 선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운동 첫날부터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지만 확실한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큰 절까지 올리며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 후보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총력 유세전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운동 첫날 험지인 대구 경북 지역에 추미애 총괄 선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추 위원장은 대구 군위군에 도착해 자신을 대구의 딸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군위군은 지난 20대 대선 때 민주당 득표율이 13.89%, 전국 최저로 험지 중 험지입니다. 남들이 잘 가보지 않아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경청하고 또 전달하고 그래서 이들의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어 지난 대선 때 각각 16.55%, 20.15%를 얻은 경북 의성과 상주 유권자들을 만나는 등 험지 공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대구 동성로와 포항 등지를 찾아 대구 경북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2년 앞당겨 치러지는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마다 반드시 이긴다는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북구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은 어제 죽도시장에서, 경주 당원들은 중앙시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박희정 포항시 남울릉 상임선대위원장은 철강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등 포항 맞춤형 공약이 준비된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중기 포항시 북구 상임선대위원장도 계엄으로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포항에서도 이재명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영태 경주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본부장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선대위에서 국민사이렌센터, 언론모니터링단, 미디어 법률단 등 산하 조직을 총괄하는 미디어 본부장으로 당의 언론 전략과 미디어 활동 대응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의 대표 쌀 품종인 일품쌀이 보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맛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쌀 브랜드에 밀린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최근 일품쌀을 대체할 미소 진품쌀이 상주에서 재배 면적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경북 대표 쌀의 주전 교체에 나섰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의 대표 곡창지대인 사벌국면. 모판을 가득 실은 이양기가 논을 부지런히 오가며 모를 심습니다. 신품종 쌀 미소 진품입니다. 30년 넘게 일품쌀을 재배하던 이 농가가 미소 진품으로 품종을 바꾼 건 3년 전부터입니다. 병충해 좀 강하다 그래서 모래땅에 먼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점이 있고 일품은 사실상 부피는 많이 나오는데 이 미소 진품은 알 무게가 촘촘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재배 경제성뿐 아니라 소비자 맛 평가에서도 미소 진품의 쫀득한 식감과 찰기가 부각되면서 농촌진흥청이 400개 넘는 국내 쌀 품종 중에서 엄선한 최고 품질 1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1990년대 초반 지역에 보급돼 30년 이상 경북의 주력 쌀 자리를 지켜온 일품 쌀은
최근 5대 쌀, 2000쌀 등 수도권 쌀 브랜드의 고전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특히 이상 기온에 노출된 일품 쌀의 품질 경쟁력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자 상주시는 고심 끝에 30여 년 역사의 주력 쌀 품종 교체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농가들이 일품을 오랫동안 재배해오면서 쉽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비자 선호도 평가를 3년에 걸쳐서 했을 때 미소 진품이 월등히 소비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밥맛 중심으로 시장성을 따라가야겠다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농가들을 설득한 끝에 종자와 재배 기술 교육 등 2년여의 사전 준비를 마친 상주시는 올해부터 공공비축미를 미소 진품만 받고 국립종자원에서 맡던 종자 수급도 상주시가 직접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 700헥타르였던 미소 진품 면적은 올해 5,800헥타르로 8배 급증하며 상주시 전체 쌀 재배 면적의 50%가 2년 만에 일품 대신 미소 진품으로 품종을 바꿨습니다. 국내 쌀 품종 대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인데 지자체와 농가 그리고 쌀을 유통하는 농협까지 품종 교체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 덕분입니다. 도정 수율이 일품하고 미소 진품을 비교했을 때 한 3,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정도 하면 쌀값에 한 1,000원 정도 이상 감안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교육을 조합원들 통해서 몇 차례 걸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주에 이어 예천과 의성, 구미도 미소 진품으로 대대적인 품종 전환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경북의 들녘을 책임져온 일품 쌀의 퇴장과 함께 경북 주력 쌀 품종의 세대 교체가 30여 년 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후 해체한 고래고기를 육지로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입항하는 어선을 급습해 배밑 창고에 숨긴 고래고기 165자루 약 1.8톤을 적발했습니다. 고래고기는 시가 2억 3천만 원어치로 해경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DNA를 분석해 고래 종류와 마리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단속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관 2명 등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2018년부터 유흥업소 종업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과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업자 2명에게 단속이나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며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학생 유급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게다가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면서 의료해법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우여곡절 끝에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 복귀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 9일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현재 최대 수업 참여 의대생은 6,700여 명입니다. 전체 의대생 19,000여 명의 34.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5%가량은 유급, 제적 대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유급을 강행한다면 내년에는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3년에 걸쳐 입학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당장 의료 현장에 필요한 전공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 모집했지만 현장에 있는 전공의는 1,600여 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13,000여 명 가운데 12.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 회복을 위해 고연차 중심으로 복귀 의사도 나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국에서 1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공의가 이미 일반 의로
취업하거나 입대하는 등 얼마나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의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실효성 있는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당선돼야지 좀 확실히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밀어붙였는데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채 표류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 지역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며 향수를 달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농업회사법인 라선제는 정주 이주 노동자들이 참여해 음식 솜씨 대결을 펼치는 고국 음식 대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모두 8팀이 참가해 요리 솜씨를 겨뤘고 각국의 요리를 근로자들이 나눠 먹으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랬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김천시 일원에서 열린 63회 경북도민체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적을 거두며 총점 235점 8점으로 2위 구미시를 12점 8점 차이로 제치고 최종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끝난 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프로야구 3연전이 오늘부터 포항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선두권을 유지하던 삼성은 최근 충격에 8연패에 빠지며 5위로 내려앉았고 KT 역시 5연패 수렁에 빠져 선두권에서 멀어지고 있어 두 팀 모두 포항에서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마운드 흙을 교체했으며 경기 당일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영덕구는 오는 21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영덕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갑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은 9도, 포항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포항 28도, 안동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을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햇볕도 강해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두 계절을 넘나드는 기온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국외 유입 영향으로 오존 지수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장시간 무리한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김천은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도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9도, 문경은 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문경은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6도, 울진은 19도로 다소 더운데요. 낮에는 포항 28도, 울진은 25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이른 낮더위가 예상돼 자외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